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법안 알박기 사례로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안 알박기는 대법원장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는 것을 바꿔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먼저 추천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김명수라는 그 또 다른 관종이죠, 이자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이 김명수가 있는 동안에 잽싸게 법을 고쳐가지고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김명수가 그 중에 이 후보자를 정해서 추천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확 바꿔서 대통령 인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급하게 막 만들어 가지고 법을 고쳐서 급하게 만들어서 해도 대통령한테 법적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돼 있으니까. 김명수가 또 좌파들이 누구를 추천하든 아이고 뭐 그 사람은 별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고 거부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는 하나 법안에다가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써놔가지고 강제, 법적 강제는 못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주겠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은 뭐냐? 수신료 문제인데요. KBS 수신료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KBS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MBC도 예뻐 보이고 예뻐 보이겠죠. 근데 이제 KBS는 수신료를 갖고 운영하니까 그리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역할을 포기한 것이 오래됐다. 난 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내가 수신료 내야 되냐? 더구나 왜 한전 전기료에 통합해서 내냐? 분리해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신료 분리 법안을 지금 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는 KBS 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제 거의. 그런 상태니까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야 KBS야말로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KBS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KBS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방향으로 지금 수신료 문제를 법을 고쳐서 한번 마지막으로 알박기 해주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KBS 수신료 승인안에 대해서 국회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KBS 수신료 승인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의가 길어져 가지고 승인 절차가 위원회에서 기한 내 심사를 못 마치면 본회의에 직접 올려갖고 바로 다수파인 자기들의 머릿수를 갖고서 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개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법사위를 우리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딱 맡고 서 있기 때문에 이걸 패싱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죠. 또 현재 방송법에는 현재 방송법의 KBS 수신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V 수상기 소지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TV가 없는데 왜 내냐 이런 이제 항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수상기를 미보유한 자가 직접 신고해서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망고에 없는 악법입니다. 아니, 내가 수신기가 있건 없건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내가 TV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 근데 TV를 안 사면 안 샀다는 거를 신고해서 그래서 수신료를 면제받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KBS가 그동안 주장해 온 거예요. 그야말로 KBS 청원 입법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신료를 안 샀다는 걸 증명하고 다녀야 돼. 내가 그 짓 하느니 차라리 내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1년에 한전이 접수한 KBS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 왜 통합징수하냐? 분리해라. 나 못 내겠다. 라고 하는 민원이 4만 8천 건이었습니다. 수신료 돌려줘. 나 KBS 안 봐. 나 TV 없어. 그런 불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거 지것들 다수파 뺏기기 전에 알박기 하고 가겠다.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는 헬로윈 참사의 진상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조위 활동기간 최대 1년 9개월까지 쭉쭉 늘려놨어요.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헬로윈 참사를 총선의 호재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법입니다. 자, 헬로윈 참사 특조 얘기가 나오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세월호 참사 특조입니다. 세월호 말이죠. 2014년에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에 세월호 특검 수사까지 모두 9차례, 8년간 9차례의 진상조사와 수사가 반복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는 내지 못했어요.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이 위원회를 다 장악하고서 했는데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세월호 특조위를 그대로 본딴 할로윈 참사 국조위를 특조위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특별법을 제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참사 특조위도 알박기 해놓고 가겠다.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써먹겠다. 이런 속셈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 8년 동안에 9차례나 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자들, 그 과정에서 예산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2년간 활동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 총 150억. 그리고 조사 인력은 120명이었는데 120명이 전부 민변이나 진보, 좌파 시민단체, 노동계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이 세월호 특조위 장관급 위원장 연봉이 1억 6,500, 부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4명 1억 5천. 아무것도 새로 발견한 것도 없으면서 2년 가까이 장관 의전 받고 차관 의전 받으면서 차 나오고 기사 다 나오면서 새 1년에 이렇게 월급을 다 간 겁니다. 또 사참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여기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함께 조사했는데 3년 6개월간 548억의 예산을 썼어요. 사참위 정원은 125명, 세월호 정원은 120명. 대부분 다 좌파들.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 같은 주요 사업비는 159억 원밖에 안 썼고 인건비하고 경상비, 자기들이 월급 타가고 자기들이 사무실 쓰고 하는데 389억 원,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것들이 사회적 참사 조사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2년간 3년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1년에 1억 이상 받으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러시아 해외 출장, 폴란드 해외 출장을 갑니다. 나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는 국민 예산으로 갔다 왔으니까 뭐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5줄짜리 결과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 짓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알박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오면서도 뭐 산하기관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금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자기들이 이 다수당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자들의 정세 판단. 전 그 정세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절대 다수파가 있을 때 해야 될 거 다 해놓고 나가자. 이게 입법 알박기입니다. 인사 알박기에 이어서 입법 알박기까지 하고 있는 이 좌파들. 제가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양곡법도 그렇고 간호소법도 그렇고 공영방송법도 그렇고 전부가 다 입법 알박기들입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부담이 돼도 이건 운명이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양곡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경제부총리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안 됩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부당한 악법인지, 이게 얼마나 국가 이익을 갉아먹는, 좀먹는 그런 악법인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비록 국회에서는 절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본회의장에서 몸싸움까지 하라고는 제가 이 싸움 못하는 국민의힘한테 제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아니 적어도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곧 소수파 정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서 온갖 법안 알박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이래서 문제고 이 법은 이래서 위헌 소지가 있고 이 법은 이래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결단이 이유 있다, 명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분위기라도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집권당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문재인이가 물러나기 전에 대통령으로 알박기 하고 간 거는 어쩔 수 없어 다 치자고. 지금은 우리가 집권당이잖아.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안 알박기야말로 1차 저지해야 될 주체는 국민의힘이다. 의회에서 저지하라. 힘으로 밀리면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해라.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왜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 왜 이 법은 공포시키면 안 되는지, 이 법은 어떤 것이 독소조항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대통령 거부권이 힘있게 행사될 수 있다. 이 점을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